네, 세 번째 작전명, 너 내 동료가 되라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기업 결합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오리온, 레고캠바이오의 단일 최대 주주 등극, 이런 소식이 관련해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미약품그룹 그리고 OCI그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사실 연관성,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끼리 좀 결합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좀 자료하면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석유와 이제 화학 전문 기업이어서 이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난 바이엘이라는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제 신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소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상생하면서 같이 좀 동반자적으로 이 두 개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업종 간에 좀 장벽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물론 아예 생판 다른 업종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 시대에 맞춰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장성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이 두 개 기업 모두 좀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좀 지분 구조를 좀 나눠가는 구조로 갖게 될 네, 거고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태양광으로 번 돈을 다 네.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소리도 있어요. 사실 뭐 태양광 업종은 지금 실적 안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쪽 다른 쪽의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한 단계 또 레벨업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두 개 양사가 좀 시너지를 통해서 뭐 본업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경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좀 만들어가는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오리온이 이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어떤 지분 인수, 경영권 인수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시간외에서 4.19% 상승했습니다. 네, 우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하이센스 바이오와 합작 방식으로 이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해 경영권 인수도 시도는 했었지만 잘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식품과 이제 좀 바이오의 좀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큰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지분 인수가 좀 있었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짧게 끝날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우 큰 메가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화학과 소재 기업들 또는 식품 기업들이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시고, 그게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뭐 AI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GPT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이종 산업 간의 어떤 합종 연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좀 보시면서 거기서 또 큰 기회가 나오니까 큰 메가 물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서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 요 이슈를 보면 매각이 아니라 임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기업 결합, 이것도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해서 기업 간의 MOU 이야기를 또 짚어주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별건 아닙니다. 고금리 기간 지나가면 갈수록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전에 우려감을 좀 표방했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뭐 풋옵션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자금을 끌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 내에서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고금리 구간에서 항상 기술 평가는 좋은데 현재 평가가 좀 안 좋네, 이런 어느 정도 재무가 안 좋다, 이런 종목들 흡수합병 MOU 하는 시즌이 아마 올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딱 보시면은 주가 기준으로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해외 증시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체로 대형주예요. 돈 많은 종목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실생활도 양극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고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간의 거래들만 활발할 뿐이지 일부 이 B2B 형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MOU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는 조금 유의하자. 좀 그래요? 이벤트는 계속해서 좀 발 맞춰서는 가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나스닥 상장 이슈도 들어왔잖아요. 네, 셀트리온 홀딩스 이르면 연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이벤트 통해서 내일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간 중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내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나스닥 상장까지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스닥 상장 요건 맞추는데 가장 어려운 게 시가총액도 아니고 회계예요, 회계. 회계를 1년 내에 끝낼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웹툰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또 하나 더 있었죠. 야놀자. 야놀자. 네, 네. 맞네요. 저 직방이랑 좀 헷갈렸어요. 네, 야놀자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장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회계 부분입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이 회계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일단 그래도 바이오에 숨통이 튀는 뉴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항상 바이오는 중요한 게 좀 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종목이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뭐 신라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상승을 만드는 패러다임.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올해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바이오 쪽 이제 큰 이슈들 불러오고 있는 만큼 일단 큰 섹터 하나 탄생하면 그 다음에 팔로잉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이오 쪽에서 보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저는 바이오는 좀 아직은 항상 바이오는 접근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0%까지는 감안하고 사는 게 바이오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이제 투자처가 이제 명확히 나눠지니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는 바이오는 아직 조금 접근을 조심해보자라고는 했지만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종목들은 좀 살펴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정종택 매니저는 이 바이오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데 네.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뭐 기왕이사 이제 종목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로봇에 대한 테마도 좀 붙어 있는 JVM이라는 기업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테마까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JVM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작전명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